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던 유명한 썰입니다. 제목은 산장 속의 그림자입니다. 몇 해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우리는 빈티지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한 산장을 빌렸다. 그 산장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고요함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산장의 외관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과 같았다. 큰 나무로 지어진 벽과 회전문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짐을 풀고 잠시 산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흥미로움과 설렘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산장은 더욱 고요해졌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앉아보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무섭지만 재밌는 제안을 했다. 얘들아, 이 집에 귀신이 나오면 어떡할래? 우리 오늘 밤 한번 그런 괴담을 만들어보자. 그 제안에 우리는 모두 웃으며 동의했다. 각자 돌아가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야기는 이 산장에는 그림자가 한 개 더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산장에는 어두워지면 사람의 그림자 외에 또 다른 그림자가 보인다는 전설이 있대. 그 그림자는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라졌다고 하더라. 이야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림자는 가족의 일원처럼 그들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산장에 묘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 물건의 위치가 바뀌는 등의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정하지 않고 각자의 상상을 더해갔다. 그리고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불안함 때문일까?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그 산장에 원래 있던 그림자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바닥을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소리를 따라갔다. 복도는 깜깜했고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그것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거실에 다다르니 거기엔 친구 한 명이 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깨어있어? 내가 묻자 그는 다소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도 들었어? 그 발소리. 그가 말했다. 왠지 모르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자꾸 생각나. 그때 우리는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기에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비치는 창 밖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분명히 이전에 보았던 나무 그림자이지만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 그렇지만 아무도 본 적 없는 형체였다. 그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들지 않고 서로를 지켜야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그 사건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산장을 떠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산장의 그 그림자 이야기를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그 이후로도 종종 그 날 밤을 생각하곤 한다.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공포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산장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수지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공포썰을 읽고 있었다. 평소에 겁이 많은 편이었지만 왠지 그날 밤은 색다른 스릴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 불빛만 켜놓고 모니터에 집중했다. 이야기는 오래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그 아파트는 낡고 인 적이 드문 곳으로 변해 있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맴돈다고 속삭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한 것은 305호에 관한 이야기였다. 305호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수년 전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노파가 없어진 후에도 그 집에서 가끔 괴이한 소리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 졸업을 막 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취업 준비를 위해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고 마침 가격이 믿을 수 없이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했다. 그가 들어간 곳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단지였고 하필 그의 집이 305호 바로 아래층인 205호였다. 청년은 처음 들어갔을 땐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 때문에 약간 거북했지만 저렴한 월세와 한적함에 곧 익숙해졌다. 몇 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밤3시 정각이 되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사 온 줄 알았지만 낮에는 그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관리자에게도 확인해보니 305호는 여전히 빈 채라고 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잠을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몹시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잠이 들었고 마침내 그 소리에 깨어났다. 쿵 쿵 쿵
그것은 단순한 쿵쿵거림이 아니었다. 누군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에 집중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리고 드디어 305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호기심에 문을 더 넓게 열고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다. 방 안은 캄캄했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한가운데를 스치고 있었다. 그 달빛 아래 누군가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모습은 섬뜩하게 무표정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청년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달빛 아래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자기 자신이 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아파트를 주저없이 떠났다. 그 뒤로 그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 일 이후로도 그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았지만 305호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기괴해져 갔다고 한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결국 철거되었지만 305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수지는 문득 누구도 그 이야기를 창작해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마도 추후에라도 만들어질 이 이야기가 혹시 그녀의 경험담이 아니기를 바라며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그중 다소 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호등 없는 마을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몇 해 전 나는 산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인구도 적고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곳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소 경계심이 강했지만 이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내가 살던 곳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원룸이었다. 학교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는데 그 길은 유난히도 한적했다. 특히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도로에 가로등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있는 몇 개의 가로등도 잔망스레 깜빡거렸다.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으스름한 저녁 하늘 아래 가로등 빛에 어렴풋이 비친 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실루엣이었다. 둥그런 모양의 그림자가 내 앞으로 훅 지나가더니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처럼 군트름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오싹함에 휩싸였지만 피곤한 탓이라 여기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나는 문득 실루엣이 있었던 길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학교에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마 당신도 그걸 본 것 같군요. 여기 사람들은 그 길을 신호 없는 길이라 부릅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고는 계속됐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신호등을 설치해도 어느 순간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믿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나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섬뜩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교통사고 장면이었다. 자동차의 불빛과 함께 길에 쓰러진 사람, 그리고 그 저편에 서 있는 신호등 없는 길. 나는 깨어났다며 젖은 채 그냥 누워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의 과거를 좀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기록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류 더미를 뒤지던 중 나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는 마을의 연이은 교통사고를 다루고 있었고 신호등 설치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호등이 사라질 때마다 항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 다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우회하는 길로 다니기로 했고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날 때면 여전히 오싹한 기운이 엄습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피했으며 어디선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 그 푹신한 어둠 속에서 발끝에 닿던 서늘한 공기를 떠올리곤 한다. 여전히 그 길에는 신호등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계의 대상이 된다. 공기처럼 희미한 기억 속에 이유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 길은 지금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